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각폴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바느질 타공과 엣지 및 장식, 지퍼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바느질만 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급스런 가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사각폴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품을 보면 사각폴 토트백은 두 가지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바느질하였습니다. 손잡이 부분만 실 색상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1번 가죽과 3번 가죽,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 겉면에 2번 손잡이 가죽을 올려놓고 그 위에 3번 가죽을 올려서 같이 바느질해 줄 겁니다. 바깥쪽 라인부터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1번 가죽 여기 세로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배의 길이로 실을 측정해서 잘라주세요. 바늘에 실 끼우는 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워서 바느질을 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을 할 겁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는 바느질 기법으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잘 배워두세요.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바늘에 실이 들어간 모습 보이시나요?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바로 긴 실을 당겨주면 매듭 지어집니다. 다른 바늘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실 사이에 바늘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순서대로 당겨주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니 바느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번 가죽 겉면에 2번 가죽을 올려주고 3번 가죽을 올려주세요. 바늘로 3겹의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 잡아당겨주고 다른 실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라온 실은 잘 잡아 당겨주고 다른 실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준 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줍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잘 봐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바늘실 방향을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주며 바느질해야 완성된 바느질이 삐뚤빼뚤해지지 않고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바느질 구멍으로 양쪽 실이 서로 교차 후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을 주어 실을 잘 당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도 초보자도 정말 예쁜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예쁜 바느질을 만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가면서 천천히 바느질해 보세요. 초반에는 세 겹의 가죽을 겹쳐놓고 바느질하느라 바느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느질 구멍에 맞추어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제작 과정 영상은 처음 가죽 공예를 접하고 도구가 없더라도 접착제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접 본딩은 하지 않고 바느질로만 완성하는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죽 본드가 있거나 가죽 공예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시접 부분만 본드로 살짝 고정한 후에 바느질하면 편리합니다. 시범으로 여기까지만 바느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까지 배운 새들 스티치로 천천히 바느질해 보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에서 3땀 정도를 더 바느질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올이 풀리지 않고 더욱 튼튼하게 바느질됩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뒤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 마감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때 순간접착제를 바로 실에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구어 사용해주세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 위에 얇게 덧발라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마시고 얇게 여러 번 도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쪽가위 뒤로 실이 잘 고정되도록 눌러주면 바느질은 끝납니다. 안쪽에 남은 바느질 구멍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안쪽 라인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여기 세로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안쪽의 바느질 라인도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보이는 것처럼 손잡이 가죽 바느질과 옆면 라인 바느질의 실색상이 다르니 주의해주시고요. 4개의 손잡이 부분을 모두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 겉면이 위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4번 가죽 끝에 올리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여기에 보이는 선 2줄을 따로 바느질 할 거예요. 실 길이는 4번 가죽의 1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가죽 3겹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실을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준 뒤 양쪽 실을 잡아당겨 줍니다. 계속 처음에 배웠던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3땀 정도를 더 바느질해주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옆부분과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번 가죽 위에 4번 지퍼 가죽을 올려놓고 바느질해줄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4번 지퍼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놓아줍니다. 나머지 1번 가죽도 4번 지퍼 가죽 밑에 놓고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 4배를 잘라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실 색상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실 색상이 손잡이 바느질하던 실 색상이랑 다릅니다. 4번 가죽 색상의 컬러로 변경하고 준비해주세요.
바늘로 4번 지퍼 가죽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추어서 통과해 주세요.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 바느질은 지금까지 배운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가운데 지퍼 원단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은 뚫어가면서 바느질해야 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단이라 쉽게 구멍이 잘 뚫리고 가죽의 바느질 구멍만 잘 맞추어서 바느질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추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바느질하고 실 마감까지 잘 마무리해보세요. 나머지 한쪽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방 입구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 여기 두 줄의 바느질 구멍을 양쪽에 1번 가죽으로 감싸주면서 6번 가죽 바느질 구멍과 맞춰줍니다. 6번 가죽을 1번 가죽 겉면 위로 겹쳐주세요. 여기 두 줄을 바느질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6번 가죽 여기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 겉면 위에 6번 가죽 겉면을 올리고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늘을 넣어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시접 부분을 본드칠을 하지 않고 바느질 하기 때문에 양쪽 가죽이 흔들려서 바느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멍 잘 맞춰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보세요. 옆 부분도 1번 가죽 위에 올려놓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방법은 이제 잘 아실 거니까 처음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몇 단 바느질에서 바느질 구멍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반대쪽에 집게로 고정을 하고 바느질하면 편리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바느질할 때 뒷면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느질 구멍만 잘 맞춰주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 되니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바닥에 두 줄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7번 가죽과 8번 가죽 그리고 디링을 준비해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7번 가죽 여기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8번 가죽을 안쪽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하여 디링에 끼우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7번 가죽 위에 올려주세요. 바느질은 아무 곳에서나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느질 구멍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 잡아당겨주고 다른 실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8번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올리고 3겹을 바느질해야 하기 때문에 바느질이 헐겁게 될 수 있습니다. 3겹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기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가방끈을 연결할 부분이라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바느질하고 다른 한쪽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다음은 1번 가죽 옆에 7번 가죽을 붙여 바느질할 거예요. 1번 가죽의 큰 구멍 위치까지 가죽을 접어주세요. 접힌 부분을 보면 구멍 한 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구멍까지 맞춰서 잘 접어주고 집게로 고정해주면 바느질할 때 편리합니다. 양쪽을 모두 접어서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큰 구멍 위치까지 가죽을 접어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 구멍이 없는 곳이 접힐 수 있도록 하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춘 뒤 집게로 집어주세요. 접은 1번 가죽과 7번 가죽 안쪽 면이 마주보게 붙이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에 바느질 구멍이 없는 부분을 기점으로 접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어 주세요. 옆면을 삥 둘러서 바느질할 실 길이는 7번 가죽여기 세로 길이의 10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죽 3겹을 한 번에 통과하기 힘들다면 먼저 접은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부터 통과하고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차례로 통과해 주세요. 첫 번째 구멍을 통과 후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윗실을 옆으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빼줍니다. 바느질 방향의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매듭 지어줍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가방의 처음 시작과 끝부분의 위로 매듭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한 바퀴 삥 둘러가며 바느질해 줄 거예요. 위쪽에 매듭을 지어준 후 그 다음부터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시접 부분을 본드칠을 하지 않고 바느질하기 때문에 바느질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처음에 가죽 3겹의 바느질이 힘들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바느질 구멍을 통과하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3겹의 가죽에 가죽 구멍을 잘 맞춰주면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지퍼 가죽은 뒤로 젖혀가면서 직선 부분부터 모두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 바느질이 끝났다면 여기서부터 주목해주세요. 코너 부분 바느질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7번 가죽 코너에 갈라진 부분을 이용해 1번 가죽 구멍과 바느질 해줍니다. 7번 가죽 코너에 갈라진 부분과 1번 가죽 다음 구멍을 통과해 바느질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느질 구멍이 잘 맞을 거예요. 바느질 구멍 개수로 비교하자면 7번 가죽은 모서리 갈라진 부분을 바느질 구멍으로 이용하므로
1번 가죽보다 양쪽 코너 부분에 바늘구멍이 1개씩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코너 부분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 후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바느질은 일반적인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되고 양쪽 코너의 각진 부분만 신경 써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하고 바늘구멍만 맞추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부분도 바느질하고 여기 코너 부분만 좀 더 신경 써서 바느질해주세요. 코너의 패인 부분이 바느질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큰 바느질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다음 구멍부터는 접은 가죽을 포함해서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큰 구멍 다음 구멍부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느질하면서 잊지 않도록 바느질 구멍에 맞추어서 미리 집게로 집어주면 편합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좀 더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처음과 동일하게 윗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 위로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매듭 지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뒤로 3땀 정도를 더 바느질해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뒤로 빼줍니다. 쪽과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천천히 바느질해보세요.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쪽 면 바느질이 끝나면 사각폴 토트백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만 체결해주면 됩니다. 두 가방끈을 분리해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를 정해서 버클로 두 가죽끈을 연결해주세요. 가방끈의 개고리를 가방 옆면에 디링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끈까지 체결했습니다. 가방끈이 필요 없으면 개고리를 빼서 토트백으로만 이용해도 됩니다. 레더놀이와 함께 나만의 가죽 가방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가방의 제작 과정을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